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면서 대체 휴일이라 많은 분들이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듣고 계신다라는 인사를 주고 계시네요. 임종현님. 네. 정말 오랜만에 침대에서 누워서 보니 정말 천국이 따로 없네요. 라고 해주셨고 그린님이 저도 오늘은 간만에 이불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네. QM님은 오늘은 대체 휴일이라 유튜브로 직관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반면에 상담님은 오늘 라이브 합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지금 보고 계신 JB 얼굴이 라이브입니다. 어른들은 좋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요? 네, 어제도 그렇게 비 많이 왔고 어린이날에 오늘도 이제 비가 이슬비는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럴수록 뭘 더 챙겨야 되는 거겠습니까? 놀러 가지 못하면 선물이라도 확실하게 챙겼어야 된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네. 아, 지금 부모님 압박하시는 거예요? 뭐 저희 집 애들은 다 컸거든요. 네, 근데 또 애들은 애들이다. 비가 와도 좋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이러면 어르신들이 그러죠. 감기 걸려. 알권리님이 저는 출근길에 버스 아닙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물론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파이팅 하시고요. 1201님 새벽에 우유 돌리고 방금 들어와서 씻고 소파에 누워서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 안 하니 너무 좋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새벽에 우유 돌리고 평소에는 출근도 하시나 봅니다. 아휴, 네, 고생 많이 하시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네, 오늘은 소파에서 누워서 듣는다고 하시니 시선 집중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자세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아파요. 소파에 오래 누워 있으면. 아, 그런가? 그럼. 그래도 뒹굴뒹굴 하는 맛이 있잖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이 듣고 계신 가장 편한 자세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JB타임즈 오늘 빨간 날이지만 저희는 뉴스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연무관에서 전국 어린이와 가족 3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농어촌 도서벽지 거주아동, 전몰 순직군경 자녀 등등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체험을 같이 하고 버블 매직쇼 공연을 관람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김건희 여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김건희 여사 언제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 없다. 뭐 이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죠. 자, 종합을 해봅시다.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행사는 거의 장르 불문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같은 국내의 정치 의미 없는 행사에도 불참. 총선 투표는 했지만 비공개. 정상 외교 배우자 만났지만 비공개. 이렇습니다. 아무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죠. 이 현상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행사 소환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공개해도 그만 공개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 마음먹기 달린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뭔가 규율이나 기준 같은 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언제 나올 모습을 드러낼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렇게 된다면 공개와 비공개, 참석과 불참의 기준이 그러면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것인지 없다면 차제에 그걸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얘기도 한 번쯤은 꺼낼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분의 역할 뭐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서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를 두고 해석이 양갈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과 검찰이 불화에 빠졌고 그 결과 이런 지시가 나왔다는 해석이 있고 또 김건희 특검 방탄용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지금 따라붙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특검 방탄용이 되려면 그 성립 요건이 뭐가 될까요? 전제 조건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경험칙에 그러니까 기초한다면 특검 방탄용이 되려면 수사를 질질 끌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수사 중이지 않냐. 그러니까 어렵게 볼 것 없이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 내놓고 있는 논리를 그냥 다시 한번 환기하시면 됩니다. 수사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수사 결과 보고 특검으로 갈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김관희 특검법 방탄용이 되려면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 연출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수사가 질질 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성립 요건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만약에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것이 김건희 특검법에 탄력을 붙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국민 대다수가 볼 때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라고 한다면 뭐 특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특검에 불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명품백 수수 의혹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원래 김건희 특검법의 골자는 뭐였습니까? 이게 아니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었잖아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도이치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따라붙는 게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명품백은 그 수사 지시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건은 이야기를 안 했을까? 하지만 이건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은 여기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고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라는 이 사정 때문이라고 지금 다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을 했고 이게 복원이 되지 않아서 현재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키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쥐고 있어요. 그러네요. 바로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나옵니다. 수사를 질질 끌 거냐 말 거냐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키는 누가 쥐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원석 총장 이전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건까지 종합을 해보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지금 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언제 임명이 됐냐면 2022년 5월에 임명이 됐어요. 2년을 꽉꽉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체 사유가 지금 성립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기 전에 마무리하고 가느냐 아니면 교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내려지지 않느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후자가 된다면 수사는 질질 끌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지검장이 2심 점심 텔레파시가 통해서 그 전에 상황을 끝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게 또 있냐면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9월까지인데 검찰총장은 인사청문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인사청문 과정을 고려를 한다면 넉넉 잡아서 한 2달 전에는 지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7월쯤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겹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또 어떤 점에서 주목거리가 되고 있냐면 지금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왔던 이야기가 도이치모터스 건 같은 경우는 지금 권오수 회장 건이 지금 2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2심 선고까지 보고 나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동안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심 선고가 여름쯤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모든 지금 시간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6, 7월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시점이나 후임 검찰총장 지명 시점이나 도이치모터스 2심 선고 시점이나 약간씩의 지금 편차는 발생을 하지만 거의 그쯤으로 지금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대비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신 여부, 요게 일단 먼저 체크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간을 보니까요. 또 대통령실이 민정수석 비서관을 부활시킨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잖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네. 뭐 지금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요거가 이제 민정수석이 부활을 하면 검찰이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하기는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또 조간에 실렸더라고요. 민정수석이 임명이 되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좀 빠르게 단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지켜볼 포인트 아닌가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원칙
원칙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 그래요? 대통령실에서 뭐랬습니까? 사전 기능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민정수석을 부활을 하더라도 그거는 뭐 수사기관은 뭐 연결되는 부분은 안 할 거다. 사전 기능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민심 청취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부활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랬죠. 아니 민정수석 임명하고 뭐 저기 뭐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이런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거 원칙론이고 원론이고 현실론은 그럼 다르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사유와 검찰총장 어떤 지미형 요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점도 여름쯤으로 맞춰지고 있고 주체가 어디가 된다? 용산이 될 가능성. 용산으로 결국은 모든 게 맞춰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니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주말 동안.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그때 불거졌을 때부터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주목할 것은 지금 개개의 사법 그러니까 저기 그 판단의 결과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품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걸릴 수사가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점 하나. 도이치모터스 건도 지금 결론을 안 내고 있는 이야기가 수사가 진척이 안 돼서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을 고려해서겠습니까? 자, 요 두 가지를 종합을 하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두 건 모두. 수사 주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근데 어쨌든 두 사건을 다 마무리를 지으려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좀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해석까지 지금 따라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품백 건으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하면서 그때 도이치 건까지 함께 신문하는 뭐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소환 조사를 아예 이제 그 기정 사실로 놓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될까요? 근데 그 옛날 그 삼성 특검 때는 출장 조사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서면 조사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뭐 도이치 한두 건 같은 경우는 서면 조사 한 번 했네 안 했네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게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까치놀림이 아우 복잡해. 그냥 수사하고 결론이 나오면 좋겠네요. 라고 해주셨고 국원님은 약속대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나요? 어쩌라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아마 조용한 내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떨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앞으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총선 패배 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가진 건 다 알려졌죠. 그리고 지난 3일 비대위원장 시절 당직자와 경호팀 등 20여 명과 또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격려와 위로의 말만 오갔을 뿐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아닐 수도 있다. 아니, 뭐 이런 뜻입니까?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모임이 정치적 성격이 아예 배제된 순수한 친목 모임이냐? 요거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자, 한번 이렇게 보죠. 비대위원들과의 만찬 시점은 지난달 16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로부터 20일 가까이 지난 다음에 당직자들과 만찬을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총선 때의 노고는 위로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한번 자리 가질 수 있죠. 하지만 빨리 손은 떼고 싶어. 그래서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한 근접해서 빨리 하고 끝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당한 지금 시차를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어떤 결과를 빚어나겠습니까? 잊힐만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언론 보도로 탄다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 점 하나 체크하고요. 두 번째, 이 자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주 보며 교류하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 뗄 거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떤 존재감을 끊임없이 환기시키기 위한 어떤 계기적 이벤트로 삼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적 성격을 조금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신데 만찬이 있던 날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좀 비판을 했어요. 네,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총선 때의 2조 심판론을 패착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완전히 이제 대통령
속된 표현으로 눈치 보는 당이었다. 이제 이런 그 각인된 인상이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됐던 건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표, 원내대표가 등장하는 것이 우리 당을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자, 이건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중요한 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평가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 이 말씀까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포인트는 국민의힘의 백서 TF입니다. 이 TF가 백서에 오세훈 시장과 같은 평가를 오롯이 담는다면 그 비중을 얼마나 둘지가 하나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백서가 언제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예정은 6월 말 7월 초로 지금 잡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점이 묘합니다. 바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과 겹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과 겹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재등판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러니까 그 만에 하나라도 전당대회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백서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당시 총선 지도부의 패착 여부가 기술이 되는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기술이 되는지 그다음에 전당대회 끝나기 전에 나오는지 끝나고 나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행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받은 게 지금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가 지난 3일부터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 그리고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 전부에게 뭐 설문조사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예. 여기 문항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 원톱 체제가 효과가 있었냐, 한동훈 메시지와 지원 유세가 선거에 도움이 됐냐, 이런 게 지금 다 설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동훈 저격을 위한 설문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고 반면에 이제 TF는 그런 거 아니고 김건희 여사 이슈나 정부의 상황 대응에 대한 모든 문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떨지가 좀 저는 궁금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와 함께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선 집중해야 될 게 한두 개 아니에요. 앞에 수사도 여름이었는데 여기도 여름입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1일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등 교육 민원 서류 646건이 잘못 발급된 일이 있었고요. 또 지난 19일에는 법인용 납세 증명서 587건이 잘못 발급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 서류에는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가 기재가 됐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는 납세 증명서에는 법인 대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황당한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행정안전부는 개발자가 프로그램 개발상에서 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프로그래머 탓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나 많은 분들이 좀 한탄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행한 바의 추가 설명이 오류 증명서는 시스템상에서는 모두 삭제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린 후에 잘못 발급받은 개인과 법인 직원에게 모두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근데 하는데 제가 뗀 서류에 남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이 됐다, 유출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2차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조치했다라는 것도 이미 종이로 프린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삭제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이 정부 전상만 문제 발생했다는 거 전에도 전해드린 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종합 대책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3월에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이 개통됐었고 그런데 여기서도 한 달간 오류가 발생해서 관련 민원만 226만 건이 쏟아진 일이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가가 계속 삐걱거리고 있다. 안정화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 신상 정보까지 유출되는 일까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합대책이 나온 다음에도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둘러보라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